미국보다는 증시 하락폭이 적었다는데 위안을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올랐던 만큼 조금 내린 우리 증시 상황, 홍원표 기자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 기자,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양시장 장 초반에는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좀 불안감을 키웠었는데요. 10시 이후에 2,400으로 올라서면서 2% 안쪽으로 들어와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4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2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는 개인이 1조 원이나 팔아치웠는데 오늘은 좀 저가 매수에 나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휴 기간 우리는 이제 미국만큼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림폭도 그만큼 적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시장이 좀 놀랄 일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물가 이제 8.3이나 8.0이나 살인적으로 높은 것은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주 FOMC는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75bp 인상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분석은 잠시 후 고에스트에서 보기로 하고요. 네. 제가 이제 국내 증권사 센터장들한테 좀 설문을 진행을 해봤는데 국내 전문가들도 최소 이제 75bp 인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었고 100bp 인상 전망도 나왔습니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9월에 있을 FOMC에서 75bp와 100bp 중에는 이제 현재로서는 100bp 인상에 좀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좀 더디다면 11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인상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연말 기준금리가 한 4%에서 지금은 4.5%까지 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네, 월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이제 고에스트에서 더 깊게 다뤄보죠. 환율이 오늘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서나 했습니다.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지금 올랐는데 결국은 돌파한다는 시각이 많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1,390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1,400원 넘을 것 같다 이런 시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에서 2009년 3월까지였는데 그 이후에는 한 10년 넘게 1,100원에서 1,250원 정도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5월 들어서 1,300원대를 넘어섰고 지금 이제 1,390원까지 올랐는데요.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연말까지 계속 올릴 예정이고 또 이번 달 들어서 양적 긴축의 이제 규모를 2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 강달 현상이 이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전문가들은 한 1,450원까지는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오른다. 그렇습니다. 환율은 일단 이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좀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예.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우리도 연내 이제 2번 남은 금통위에서 예상보다 좀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하거나 또 외환 보유고를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환율 수혜주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그런 투자에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투자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환시장에서는 1,390원대지만 은행에서 달러 사려면 이미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오늘 긴급회의도 열고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하긴 했는데 약발이 잘 안 먹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에 한국은행이 뭔가 좀 뜻밖의 조치에 나서지 않을까요? 홍 기자, 오늘 이 부진한 장에서도 이 종목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폐배터리 업종이죠. 성일 하이텍. 상승세가 멈추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성일 하이텍이 이제 상장한 지 2달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벌써 공모가 대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오늘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성일 하이텍은 오늘만 7% 그리고 코스모학이 6%대 강세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성일 하이텍은 이제 어제 이제 2천억 원을 들여서 신규 시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또 공시를 했는데 향후 좀 성장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이런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은 전기차의 확산 그리고 리튬이나 니켈 같은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점도 좀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예. 정부가 이달 초에 이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 활성화 방안을 또 내놓은 점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될수록 또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을수록 폐배터리주는 뜬다. 이렇게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기업들도 여기 지금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쪽에 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헝가리 사업장에서 나온 폐배터리를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성일 하이텍에 이제
성일 하이텍이 그걸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고 네. 그것을 이제 에코프로 EM이 다시 만들어서 재생산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순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화학과 함께 미국의 이제 배터리 재활용사의 지분 3%를 최근에 확보를 했고요. 또 SK 온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합작 법인사에서 순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폴란드 폐배터리 공장을 한 7,00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을 준공을 최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은 뭐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이제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내일은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뭐 6월에는 11.3%가 올랐고 7월에는 이제 9.8%로 좀 떨어졌는데 8월은 8.8% 정도 이제 월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오늘 CPI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도 오늘처럼 좀 높게 나온다면 이제 좀 증시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월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친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 그리고 또 아리백 가입 선언을 할 예정인데 이 아리백은 이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이런 캠페인인데 내일 삼성전자가 이걸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